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랑살랑. 밖에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달빛이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잠자리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후. 깊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래오래 전에 내려오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달빛을 길어 올리는 신비한 우물과 효자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꿈을 사고 파는 장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동생을 위해 하늘의 별을 따러 간 형의 이야기입니다. 스르륵. 자,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꿈나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나무꾼 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지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어머니께 따뜻한 저녁을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아궁이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보글보글. 솥 안에서는 보리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향긋한 솔내음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한겨울 날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이 드셨습니다.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더니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지요. 청이는 마을의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우리 어머니께서 병이 드셨습니다. 무슨 약이 좋을까요? 백발의 약방 훈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병은 참 어려운 병이로구나. 한겨울에 피는 산딸기를 구해 다려드려야 하는데 지금이 섣달 한겨울이니 산딸기가 어디 있겠느냐. 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훈장님, 제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청이는 그날 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휘잉휘잉. 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발걸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지요. 청이는 밤새도록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이 밝아올 무렵 청이는 지쳐서 한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청이가 산딸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똑.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눈 위에 똑똑 떨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숲속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사각사각. 청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솔잎을 헤치고 눈을 밟으며 걸어가니 숲 한가운데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우물에는 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둥근 달빛이 우물 바닥에 고여 있었지요. 출렁출렁. 은빛 달빛이 출렁출렁 물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달빛인가? 청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우물 안의 달빛을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찰랑. 달빛은 물처럼 흘러내렸고 손바닥에 닿자 스르르 스며들었지요. 그 순간 청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발이 녹아내렸고 지친 몸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 달빛을 어머니께 드리면 어떨까? 청이는 지게에 매달아온 바가지를 꺼내 우물 속 달빛을 가득 담았습니다. 달빛은 바가지 안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찰랑찰랑. 달빛 속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비늘을 가진 잉어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우물을 지키는 달빛 잉어라네. 네가 효자의 마음으로 왔으니 그 달빛 물을 가져가도 좋네.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네. 딱 한 바가지만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잉어님. 청이는 깊이 절을 하고 바가지 하나만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각사각. 눈길을 걸어 내려오는 발소리가 고요한 산 속에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청이는 어머니께 달빛 물을 조금씩 떠드렸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어머니께서 달빛 물을 드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편안하게 잠이 드셨지요. 으, 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져 계셨습니다. 청아, 내가 꿈을 꾸었단다. 꿈속에서 황금빛 잉어가 나타나더니 네가 얼마나 효자인지 칭찬을 하더구나.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 청이는 매달 보름날 밤이면 달빛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잉어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어느 날 잉어가 말했습니다. 청아, 내 효심에 감동하여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잉어는 입을 번긋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씨앗을 집 앞에 심어라. 이 씨앗은 네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것이다. 청이는 씨앗을 소중히 받아 집 앞 마당에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하룻밤 만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에는 사철 내내 과일이 열렸습니다. 봄에는 복숭아, 여름에는 자두,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귤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청이는 그 과일로 어머니를 봉양했고 남은 과일은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저녁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지요. 청이는 슬펐지만 어머니께서 행복한 생을 사셨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다시 달빛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잉어는 청이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내 어머니는 이제 별이 되어 하늘에 계신단다. 매일 밤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내 어머니시지. 청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반짝반짝.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청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평생 효자로 살았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달빛을 한 모금 마신 듯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후. 깊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마을 어귀에 신기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는 보통 장터가 아니었지요.
바로 꿈을 사고 파는 장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요. 사람들이 꾼 꿈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신비한 장터였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꿈 한 양,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사랑 꿈 5냥,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는 꿈입니다. 건강 꿈 3냥, 병이 낫는 꿈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꿈을 사려고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자 영감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구두쇠로 유명한 최 부자였지요. 최 부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았지만 늘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최 부자는 꿈 장터에 갔습니다. 좋은 꿈이 있나 보자. 덜컹덜컹. 최 부자는 장터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귀퉁이에서 아주 화려한 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박 꿈. 특별가 100냥. 100냥이라니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100냥을 주고 대박 꿈을 사면 1000냥, 10,000냥을 벌 수 있겠지. 찰랑찰랑. 최 부자는 주머니를 털어 100냥을 내고 그 꿈을 샀습니다. 꿈 장수는 빙긋 웃으며 작은 유리병에 담긴 꿈을 건네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이 병을 열고 향기를 맡으시면 됩니다. 그럼 꿈속에서 그 꿈을 꾸실 겁니다. 최 부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최 부자는 유리병을 열었습니다. 스으.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최 부자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찍찍찍. 자신의 곳간에 쥐떼가 들끓었고 쌀이 모조리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집은 불이 나 재가 되었고 땅은 메뚜기 떼에 황폐해졌습니다. 으악. 안 돼.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꿈이란 말인가. 나를 속였어. 최 부자는 다음날 아침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장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훈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 훈장님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씨 착한 선비였지요. 김 훈장님도 그날 밤 꿈 장터에 갔습니다. 하지만 훈장님 주머니에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닷푼이 전부였지요. 훈장님 이리 오십시오. 한 꿈 장수가 훈장님을 불렀습니다. 훈장님은 돈이 없으시니 싸구려 꿈이나 하나 가져가시지요. 여기 개꿈입니다. 닷푼이면 됩니다. 개꿈이라니 아무 의미 없는 허황된 꿈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실은 내색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개꿈이라도 괜찮습니다. 훈장님은 닷푼을 내고 작은 유리병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훈장님은 유리병을 열고 향기를 맡은 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훈장님은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을 뒷산의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황금빛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는 훈장님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왈. 푸석푸석. 개는 신이 나서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커다란 옹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훈장님이 옹기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홍수가 마을을 덮치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개는 훈장님을 보며 짖었습니다. 왈왈왈, 왈왈왈. 홍수가 온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라. 훈장님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장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곧 큰 홍수가 올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장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이 간곡히 부탁하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훈장님 말씀이 큰 비가 올 것 같다고 하시니 일단 산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소. 웅성웅성. 마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만 훈장님을 믿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콸콸콸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번개가 치고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철썩철썩. 마을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홍수가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께 달려가 절을 했습니다. 훈장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장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꿈속 황금빛 개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훈장님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소나무. 혹시? 훈장님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그 커다란 소나무를 찾았지요. 푸석푸석. 소나무 아래를 파보니 정말로 옹기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옹기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훈장님은 그 보화를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지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집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뒤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훈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몽을 꾼 뒤 최 부자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꿈이 현실이 될까봐 곳간을 지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최 부자가 등잔불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지요. 화르르릉. 쌀은 타버렸고 집도 반쯤 탔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욕심을 부린 내가 잘못이었구나. 최 부자는 훈장님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훈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최 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뒤로 최 부자는 마음을 바꿔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욕심보다는 지혜가, 탐욕보다는 나눔이 더 큰 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후. 깊게 숨을 한 번 더 내쉬어 보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별이, 동생의 이름은 달이었습니다. 별이는 12살, 달이는 8살이었지요. 두 형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형 별이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생 달이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형아, 오늘 저녁은 뭐야? 보리밥에 된장국이란다. 와, 맛있겠다. 달이는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별이는 그런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아, 나 잠이 안 와. 바스락바스락. 달이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아, 왜 잠이 안 오니? 응. 무서운 꿈을 꿔서. 밤만 되면 무서워. 달이는 며칠 전 큰 호랑이가 쫓아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잠자는 게 무서워진 거였지요. 별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옆에 있잖아. 무서운 꿈 따위 형이 다 쫓아줄게. 하지만 달이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흘 닷새가 지나자 달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별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이가 편히 잘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별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는 할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별이야, 하늘의 별을 따면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별나라에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선녀님이 계신다지. 별이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별을 따오겠어. 그리고 선녀님께 자장가를 배워올 거야. 별이는 다음날 새벽 동생 달이가 자는 틈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스르륵. 쪽지 하나를 남겼지요. 달아, 형이 곧 돌아올게. 네가 편히 잘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올 거야. 별이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하늘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하루 종일 걸어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그때 별이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와! 정말로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있었어. 바스락바스락. 별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참을 올라가니 드디어 나뭇가지 끝이 하늘 문에 닿았습니다. 스으.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졸졸졸. 은빛 강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수였지요. 은하수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별이가 고민하는데 갑자기 은하수 위에 빛나는 다리가 생겨났습니다. 별이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넜습니다. 찰랑찰랑 은하수 물이 다리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선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나 어떻게 이곳까지 왔느냐? 별이는 선녀님께 깊이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녀님, 제 동생이 잠을 못 자서 많이 아픕니다. 선녀님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면 동생이 편히 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자장가를 가르쳐 주세요.
선녀님은 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생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지요. 착한 소년이구나. 좋다, 내가 선물을 주마. 선녀님은 손을 뻗어 허공에서 작은 피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장가 피리란다. 이 피리를 불면 어떤 사람이든 편안하게 잠들게 된단다. 하지만 이 피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불어야 하느니라. 별이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피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그리고 소녀나 하나 더. 선녀님은 빙그레 웃으며 하늘에서 별 하나를 따서 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별은 내 동생을 지켜줄 거란다. 동생 베개 밑에 두거라. 별이는 별도 함께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별이는 다시 은하수 다리를 건너 나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흐흐. 다리는 형을 기다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형아. 형아, 어디 갔어? 달아. 형이 왔어. 별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달아. 형이 너한테 선물을 가져왔어. 별이는 자장가 피리와 별을 꺼냈습니다. 이 별은 내 베개 밑에 두고 형이 피리를 불어줄게. 밤이 되자 별이는 동생 곁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르르 푸르르르.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리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형아, 고마워. 푸르르르 소리가 너무 좋아. 다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으스, 으스. 다리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별이는 매일 밤 동생에게 자장가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다리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졌지요.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마을에서 훌륭한 목수가 되었고 다리는 착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와 다리는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아, 그때 형이 하늘나라에 가서 피리를 가져온 이야기 아직도 믿기지 않아. 별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하다는 거야, 달아. 두 형제는 손을 맞잡고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선녀님이 두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겠지요. 자, 오늘 밤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달빛을 깃는 효자 나무꾼의 이야기, 꿈 장터와 훈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별을 따러 간 형의 이야기.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한 꿈나라로 떠나실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후. 내쉬세요. 하하. 여러분의 몸이 이불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내일 할 일들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푹신한 구름 위에 누워 계십니다. 구름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별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푸르르르, 푸르르르. 달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드세요. 으스, 으스. 깊고 편안한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